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마을 어른들의 침묵과 김 여사의 수상한 행동. 모든 단서는 이제 한옥의 가장 깊숙한 곳, 굳게 닫힌 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자 다은은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의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 문 너머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다은은 다시 깊은 어둠이 한옥 전체를 집어삼키기만을 기다렸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모든 것을 떠나버린 서기의 탓으로 돌리던 박노인의 완강한 표정, 그리고 뒤뜰에서 무언가를 태우다 들켜 하얗게 질려버린 김 여사의 얼굴. 그들은 모두 공범이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직감과 용기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다은은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에는 낮 대신에 철물점에서 몰래 사온 낡고 오래된 자물쇠나 어울릴 법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심장이 무겁게 뛰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이것은 단순한 남의 집 문을 여는 행위가 아니었다. 묻혀버린 진실을 향한, 정의를 향한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문제의 창고 앞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창고 문을 지키고 있는 육중한 노쇠 자물쇠가 유난히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 속의 열쇠들을 하나씩 자물쇠 구멍에 넣어 돌려보기 시작했다. 철컥, 찰칵. 낡은 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누가 들을세라 숨을 죽인 채 최대한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다. 몇 번의 실패가 이어졌다. 맞는 열쇠가 없는 것인가? 초조함이 밀려올 때쯤이었다. 마지막 남은 가장 투박하고 오래돼 보이는 열쇠를 넣고 돌리는 순간. 철컥. 마침내 무겁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녹슨 자물쇠가 풀렸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마침내 그녀 앞에서 무력하게 열린 것이다. 다은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곰팡이와 먼지가 뒤섞인 아주 무겁고 탁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휴대폰의 작은 불빛으로 안을 비추자 창고 내부는 예상대로 온갖 낡은 살림살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가 빠진 녹그릇들, 칠이 벗겨진 낡은 반다지, 그리고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쌓여있는 오래된 책들. 김 여사의 말대로 정말 오래된 물건들만 보관하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순간, 다은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창고 바닥은 오래된 나무 널빤지로 되어 있었는데 방의 가장 안쪽 구석, 낡은 괴짝이 놓여있던 자리의 널빤지만 유독 색깔이 다른 것이었다. 주변의 널빤지들은 모두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부분만 마치 최근에 드러낸 것처럼 비교적 밝은 나무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괴짝을 힘겹게 옆으로 밀었다. 그리고 문제의 널빤지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널빤지의 한쪽 구석에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작게 파인 홈이 있었다. 그녀는 홈에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널빤지 아래에는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 한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작은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 공간에서부터는 더욱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좁은 입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주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찾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 가방은 이 비밀스러운 공간의 유일한 내용물이자 모든 비밀의 핵심이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방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주 깨끗하게 접힌 남자 한복 한 벌이었다. 서기의 거실이라. 마치 오늘이라도 당장 입고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옷 아래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전주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오래된 기차표 한 장이었다. 다은은 기차표에 찍힌 날짜를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날짜는 바로 찻집 주인이 말했던 그의 형석이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는 정말로 떠나려 했다. 이 한복을 입고 이 기차표를 들고 김 여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기차를 타지 못했다.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은의 손은 이제 멈출 수 없이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가방 안에는 분명 그가 떠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담겨 있을 터였다. 낡은 가죽 가방 안, 정갈하게 접힌 한복과 오래된 기차표는 서기가 떠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 의문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왜 그의 발걸음은 전주역이 아닌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녀의 손은 이제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 손에 잡히는 마지막 물건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손전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낡은 도장이었다.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의 옆면에는 힘있는 필체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다은은 당연히 그 이름이 이 가방의 주인인 최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장에 새겨진 이름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김치우, 김치우.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김이라는 성씨는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김 여사. 그녀의 젊은 시절 이름은 연실이었지만 혹시 이것은 그녀와 관련된 물건이 아닐까? 다은은 도장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그것이 김 여사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박노인이 말했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의 마지막 가장. 왜 서기의 가방 속에 김 여사 아버지의 도장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그때 다은은 도장이 들어있던 나무 상자 바닥에 아주 얇게 접힌 종이가 깔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핀셋이라도 사용해야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또 다른 편지였다. 그녀가 김치 항아리 속에서 발견했던 첫 번째 편지와는 필체가 같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서기가 떠나기 바로 직전 어쩌면 마을 어귀 정자나무에서 김 여사를 기다리며 썼을 그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나의 연실, 나의 하늘. 만약 그대가 끝내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 편지는 그대에게 닿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남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 글을 씁니다.
편지는 절박하고 다급한 어조로 시작되었다. 내가 함께 떠나자고 했던 것은 단지 우리의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소. 나는 그대가 평생 죄책감과 거짓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겠지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다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김 여사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당신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비는 처음부터 당신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요. 그들은 당신 아버님의 인감도장을 훔쳐 지금 이 집과 땅을 모두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소. 내가 우연히 발견한 이 도장이 바로 그 증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신 아버님은 그들과 싸우다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요. 그들은 당신 아버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노인이 말했던 기울어진 가세와 매매호는 모두 거짓이었다. 김 여사의 집안은 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집안은 은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였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연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당신을 그 지옥에 혼자 둘 수가 없었소.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당신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요. 제발 나의 손을 잡으시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이 도장과 내가 필사한 등기부등본만 있다면 언젠가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서기가 그토록 떠나려 했던 이유. 그가 편지에 썼던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끔찍한 비밀의 정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침묵으로 동조하며 한 가문이 몰락하고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것을 외면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기의 편지 마지막 구절은 다은에게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만약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면 부디 나를 위해 복수하려 하지 마시오. 대신 이 모든 증거를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오직 당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오. 나의 사랑은 당신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니 나의 죽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하지는 마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나의 유일한 사랑 연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살아서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여인의 진실과 미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다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낡은 가방 안에는 한 남자의 이루지 못한 꿈과 지켜주지 못한 사랑, 그리고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김 여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 그녀는 왜 서기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이 모든 진실이 담긴 그의 마지막 흔적을 이 차갑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 수십 년간 숨겨두어야만 했을까? 그녀는 서기의 죽음을 알고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원수의 아내로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모든 의문의 화살은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김 여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시대의 비극에 휩쓸린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다은은 조용히 가방 속의 물건들을 다시 챙겼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가지고 김 여사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입으로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날의 마지막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다은은 낡은 가죽 가방을 끌어안은 채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공간에 한참 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기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마을 전체의 추악한 탐욕과 침묵.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억울하게 사라져간 한 영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지하 공간을 빠져나왔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마침내 창고 바닥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창고 문 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든 채 김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도 없이 그곳에 서서 다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얼굴은 촛불 아래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다은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낡은 창고 안, 켜켜이 쌓인 먼지들이 촛불의 미약한 빛에 떠다니는 것만이 보일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다은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김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서기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낡은 가죽 가방, 그의 아버님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도장, 그리고 그의 피눈물이 담긴 마지막 편지. 김 여사의 시선이 그것들에 닿는 순간 수십 년간 억지로 버텨왔던 그녀의 단단한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텅 빈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은이 내민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라도 한 듯 그녀는 낡은 도장과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한 남자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자신의 비겁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준 낯선 방문객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하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촛불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서기의 편지가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마지막 진실이었다. 서기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남편 집안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도. 그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기 위해 혼자서 오랫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떠나기로 약속한 그날 밤 나를 찾아왔지요. 그날 밤 서기는 편지와 도장,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떠나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발목에는 병든 어머니와 그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식솔들의 무게가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터였다. 저는 그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서기의 눈빛은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이미 남편이 모든 것을 눈치챘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요. 결국 서기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서라도 먼저 떠나 자리를 잡아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내가 잘못되거든 이 가방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마을 어귀 정자나무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기다려보다가 첫 차가 다니는 시간에 맞춰 역으로 가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기 위해 정자나무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그가 흘린 듯한 핏자국과 함께 어지러운 발자국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저고리에서 떨어진 작의 단추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서기는 떠나지 못했다.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녀의 남편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해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었고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기의 마지막 부탁대로 그의 유품이 담긴 이 가방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바로 이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평생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밤마다 이 창고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바로 저였어요.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모두가 잠든 밤이면 이곳에 내려와 서기의 가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를 따라가지 못했던 나를 자책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해야 하는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그 소리는 내 죄책감의 소리였고 내 후회의 몸부림이었어요. 밤새 이어진 그녀의 고백 속에서 다은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겁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수십 년 묵은 상처는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창고 밖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한옥마을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김 여사의 길고 긴 고백은 끝이 났다. 낡은 창고 안, 희미한 촛불은 밤새 타들어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짓누르던 무거운 비밀이 모두 쏟아져 나온 공간은 역설적이게도 이제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동자는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움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평생 그녀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후회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다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죽어서도 서기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을 게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창고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을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 남편이 죽고 나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그동안 무엇을 위해 침묵했는지 모르겠네. 이제라도 서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야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은 것이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슬픈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거대한 특종을 손에 쥔 셈이었다. 한옥마을의 추악한 비밀, 한 남자의 의문사,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공동체. 자극적인 제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을 기사로 쓴다면 그녀는 아마 기자로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기의 편지와 도장을 다시 김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세상에 폭로될 자극적인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비극 속에서 쓰러져간 한 남자의 슬픈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역사였다. 이 진실은 시끄러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소비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이 고요한 한옥 안에서 조용히 위로받고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들만의 이야기였다. 할머니, 이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셔야 할 물건이에요. 다은은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취재했던 모든 기록과 사진들을 김 여사가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기사로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때로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이 기자의 사명은 아닐 터였다. 때로는 아픈 진실을 조용히 덮어주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 또한 진실을 다루는 자의 또 다른 책임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단순히 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삶의 이야기를 배운 셈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아침, 다은은 자신의 짐을 챙겨 은행 나무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김 여사는 대문 앞까지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은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댕그렁 댕그렁. 한옥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낡은 풍경이 아침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풍경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에 묶여있던 억울한 영혼이 마침내 위로를 받고 자유로워졌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혹은 이 오래된 한옥이 수십 년의 아픔을 털어내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고 다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속삭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다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일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무거운 비밀 대신 한편의 깊은 여운이 담긴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세상 속 수많은 집과 거리,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그 모든 공간과 사람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과 사연들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자세히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애틋하고 슬픈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될지도. 이 고요한 한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인터랙티브, 만약 당신이라면 오래된 한옥의 무엇을, 그리고 누구의 비밀을 숨기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요한 한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비밀의 문은 이제 열렸고 그 안에 갇혀있던 슬픈 영혼들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때로는 파헤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는 것 또한 진실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래된 한옥의 무엇을, 그리고 누구의 비밀을 숨기시겠습니까?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